지하에서 살 때가 있었대요. 근데 그 당시에 정말 또 무서운 귀신이 있었다고 합니다. 그래서 어떤 이야기가 나올지 같이 한번 들어보도록 할게요. 여보세요. 강장님 안녕하세요. 예, 반갑습니다. 자, 강장님 오늘 예전에 반지하에서 살 때 실제로 무서운 일을 겪으셨다고 했는데 맞나요? 제가 저희 동네에서 살 때가 아니라 타지 생활을 할 때예요. 타지 생활을 네네. 할 때고 이제 반지하로 되어 있는 원룸이었는데 다시는 떠올리기도 싫어하는 일이었던 거라서 되도록이면 이 이야기를 안 하려고 했는데 또 강력한 걸 원체 원하시기 때문에 좀, 제가 네. 또 귀신분들을 위해서 또 따로 요청을 드렸죠. 네, 그래서 오늘 이야기를 한번 해볼까 합니다. 도대체 원래는 안 하려고 했던 이야기인데 어떤 이야기일지 한번 들어볼게요. 렛츠가 길이십니다. 렛츠 기릿. 한 12년 전 이야기예요. 18, 19살 때 딱 겪었던 일인데 제가 17살 때부터 학교를 안 다니고 알바를 하면서 게임을 하는데 한 친구가 전주로 이사를 갔어요. 그 친구도 같이 저랑 같은 게임을 했어요. 그때 당시에 테일즈 위버라는 게임을 했어요, 같이. 그 게임을 같이 하면서 많은 사람들과 인연을 쌓고 게임을 하고 있었어요. 네. 그렇게 게임을 하면서 좋은 인연이 돼가지고 어떤 누나 한 분을 알게 됩니다. 제가 18살이 딱 됐을 때 전주에 있던 그 친구가 자기도 학교를 그만뒀다 하더라고요. 자기도 독립을 해서 자취를 하고 자기도 이제 돈을 벌려고 알바를 하고 있는데 월세 내려면 지도 빠듯하고 하니까 저보고 니도 학교 안 다니고 알바를 할 거면 여기 와서 나랑 같이 하자 그런 제안을 하더라고요. 그래가지고 제가 전주로 가게 됩니다. 제가 올라갔는데 그때 당시에 월세가 보증금 500에 월세 20이었어요. 그래서 그 친구가 보증금을 다 내고 거기에 먼저 입주를 하고 친구 10만원 저 10만원 해가지고 알바를 해서 그렇게 지냈어요. 그리고 저도 빠듯하게 일을 해가지고 컴퓨터도 마련해가지고 둘이서 일 마치면 게임도 같이 하면서 우정을 쌓고 좋은 시간을 이렇게 보내고 있었어요. 그리고 그 게임에서 알게 됐던 청주에 사는 누나가 있었는데 이 세 명이서 정말 게임 안에서 항상 붙어 다니고 연락처도 주고받고 오고 가며 하면서 만나서 놀기도 하고 이렇게 하면서 그 누나랑 굉장히 끈끈한 유대관계가 생겼어요. 그렇게 열심히 일하고 열심히 놀고 하면서 좋은 추억을 쌓고 있었는데 저희 어머니께서 이제 많이 불편해지셨어요. 몸이. 그래가지고 저희 친누나가 급하게 연락이 오더라고요. 엄마 수술하셔야 된다. 어떻게 될지 모르니까 일단 내려와라. 그래갖고 제가 내려가게 됩니다. 그렇게 수술했는데 수술 비용이나 입원 비용이 만만치가 않잖아요, 솔직하게. 그리고 저도 어린 나이이기 때문에 하루 벌어서 하루 쓰는 그런 식으로 살고 있던 상태이기 때문에 돈이 없다 보니까 정말 힘들었어요. 그때 당시에 이거 네. 돈을 어디서 구해야 되나 싶고 제가 막 고민을 하고 있었는데 전주에 있던 친구가 그 청주에 있는 누나한테 제 사정을 이야기를 해버린 거예요. 그래갖고 그 청주에 있던 누나가 저희 어머니 병원비랑 입원비랑 생활비까지 다 주셨어요. 그 누나가. 그래서 지금까지도 연일 이어서 제 은인으로 지내고 있거든요. 그래갖고 그 누나가 나이가 저보다 2살밖에 안 많았어요. 근데 돈이 많았던 이유가 집이 굉장히 잘 살았어요. 그 누나가. 자기 아버지께서 건물이 한 4채 정도 있으시고 굉장히 집에 돈이 많고 여유롭고 한데 의리나 책임감이 굉장히 강했던 분이에요. 네. 지금도 마찬가지고. 그래서 저희 어머니 일을 처리를 하고 제가 다시 올라갔죠. 전주로 올라가서 원래대로 네네. 알바하고 게임하고 친구랑 놀고 누나도 한 번씩 만나고 놀다가 어느 날 알바를 마치고 친구랑 집에 오는 길에 청주 누나가 연락이 왔어요. 너네 지금 월세 얼마 주고 있냐 그러길래 우리 여기 20만 원씩 주고 있다. 그럼 보증금은 얼마냐? 500만 원 걸려있다. 뭐 이런 식으로 이야기를 하니까 누나 아버님께서 원룸 건물을 지으셨는데 너네가 원한다면 여기 와서 지내라. 월세고 보증금이고 필요가 없다. 그냥 와서 누나랑 같이 지내자. 그렇게 된 거예요, 이야기가. 네. 그래서 저희가
바로 수락은 안 하고 일단 알겠다 오늘까지만 생각해보고 누나 연락 줄게 하고 친구랑 그날 게임이고 뭐고 둘이서 앉아서 계속 이야기를 했어요. 이야기를 해가지고 결론이 나가지고 결국에는 그 누나가 말한 대로 그 원룸으로 가게 됩니다. 근데 반지하가 어떻게 보면 누나의 건물이니까 완전 그냥 독단이에요. 반지하 자체가 전부 누나 거예요. 보통 원룸 뭐 1층, 2층, 3층, 4층, 5층까지 갈 때 계단에 주인집 말고는 계단에 문이 설치가 안 돼 있잖아요. 근데 그 집은 반지하로 내려가려면 문을 하나 따고 들어가야 돼요. 그러니까 건물 입구 문이 따로 있고 그다음에 계단에 문이 또 따로 있었어요. 반지하로 네네. 내려가면. 그렇게 해서 탁 들어가면은 복도가 이렇게 있을 거 아니에요. 딱 일자로만 1, 2, 3, 4, 5, 6호실까지 딱 있었어요. 6호실까지 딱 있었고 이상하게 누나가 쓰는 그 집은 되게 커요. 그게 왜 그렇게 된 거냐면 누나도 20살 성인이 되고 나서 독립을 하고 싶다고 하니까 누나 아버님께서 그러면 쓸데없는 데다가 돈 주지 말고 건물 지은 여기에다가 가라. 이상하게 반지하에는 사람들이 입주했다가도 한 달도 안 돼서 자꾸 나간다. 네네. 못 살겠다고 나가더라. 그러니까 네가 그 반지하에 가서 살아라. 요렇게 됐어요. 그래서 누나가 알겠다 하고 누나 아버님께서 그 반지하를 개조를 한 거죠. 원래 1호부터 6호까지가 있는데 1호부터 3호를 한 집으로 만든 거예요. 그래서 누나가 지내고 있는 집은 투룸으로 돼 있고 거실이 크게 있고 화장실도 2개씩 있고 이런 식으로 딱 만들어가지고 누나 룸메이트로 친구가 한 명 있었어요. 그리고 저희는 제가 4호실이라고 돼 있는 곳을 썼고 친구가 5호실을 사용하게 됩니다. 제가 이때까지 살면서 가장 행복했던 순간이 그때였어요, 솔직하게. 왜냐하면 정말 돈 걱정이라는 걸 한 번도 안 했고, 그리고 심지어 거기서 지내면서 누나가 정말 좋은 직장까지 마련해줬어요. 이렇게 해서 시집까지 하고 완벽한 생활을 지내고 있었어요. 월세도 안 나가, 출퇴근도 누나 차로 하기 때문에 차비도 안 들어, 밥 누나가 다 사줘. 우리는 그냥 돈만 벌어서 돈만 모으면 돼요. 정말 그렇게 진짜 호화롭게 살았어요. 그렇게 호화롭게 2달 정도 살다가 저희가 누나랑 누나 룸메이트 친구랑 누나 남자친구랑 저랑 제 친구랑 총 5명이서 휴가가 얼떨결에 맞아 떨어져가지고 저희가 그 휴무 전날에 다 같이 퇴근하고 차 타고 드라이브 다녔다가 맛있는 거 먹고 집에 들어와서 저희가 미성년자다 보니까 술을 어디 가서 못 먹어요. 그래도 저희는 사회에 뛰어든 사람들이라고 해서 누나가 집에서 술 먹자 이렇게 된 거예요. 그래갖고 누나랑 누나 룸메이트 친구인 누나랑 둘이서는 집에서 맛있는 걸 시키고 남자들은 편의점 가가지고 술을 사왔어요. 그렇게 해서 술판이 벌어집니다. 엄청 크게. 네네. 술판을 벌어져가지고 막 술을 한참 먹고 있었어요. 진짜 찐득하게 술을 막 먹고 있었어요. 근데 갑자기 누나가 고개를 탁 떨구더니 너희들은 귀신이라는 걸 믿어? 이렇게 물어보더라고요. 근데 그 전주 친구가 왜 그런 거 물어보지? 이러면서 나는 내 눈으로 보지 않은 이상 나는 안 믿는다. 전주 친구가 이런 식으로 이야기를 하고 저는 원래 원체 많이 보던 타입이고 모든 걸 네네. 경험했던 사람인데 차마 그걸 이야기를 못 하겠더라고요. 그래가지고 제가 모르는 척을 했어요. 그냥 모르는 척하고 글쎄 뭐 보면 믿겠는데 아직 안 봐서 모르겠네 이런 식으로 이야기를 했어요. 갑자기 누나가 눈물을 막 흘리더라고요. 뚝뚝뚝뚝. 그래갖고 전주 친구가 놀래가지고 누나 왜 울어? 누나 왜 울어? 막 이랬어요. 그러더니 누나가 갑자기 이렇게 눈물을 훔치면서 고개를 들더니 나는 귀신 믿어 이렇게 말을 하더라고요. 제가 왜? 이라니까 나 사실은 오늘도 봤어 이러더라고요. 아 오늘 봤다고? 내가 막 이러니까 전주 친구가 어디서 봤는데 막 이러니까 여기서 이렇게 이야기를 했어요. 그때 당시에. 그래갖고 저는 뭐 원체 그런 걸로는 안 놀래니까 저는 상관없는데 전주 친구가 난리 난 거예요. 거짓말하지 마라 이씨 이러면서 막 난리가 난 거예요. 예. 그래가지고 누나가 내가 왜 술 먹고 너희들한테 눈물까지 보이면서 말을 하겠냐면서 진짜 본다면서. 그래갖고 제가 이제 곰곰이 생각을 했죠. 이게 뭐 때문에 그렇지 이러면서 저는 혼자 그냥 생각을 하고 있었죠. 근데 누나가 다시 입을 열더라고요. 내가 언제부터 봤냐면 이렇게 이야기를 하더라고요. 그러니까 네. 오늘 처음 본 게 아니란 말이잖아요. 그러면 그래가지고 하면서 제가 호응을 했어요. 호응을 하니까 누나가 우리가 오기 한 3달 4달 전부터 누나가 일을 하고
퇴근을 하고 집에 오면은 복도도 반지하기 때문에 엄청 어두워요. 불을 끄면. 그래서 누나가 무서우니까 어차피 누나가 사용하던 건 1, 2, 3호실만 사용하던 부분이기 때문에 그쪽 위에만 전등을 설치를 해놓고 5호, 6호 쪽은 전등이 없었대요. 그래가지고 누나가 탁 계단을 이제 내려오면 그 계단 옆 오른쪽 벽에 스위치가 있었대요. 밤이기 때문에 항상 어두우니까 무서워서 거기는 그냥 출근할 때부터 켜놓고 간대요. 그냥 켜놓고 가니까 누나가 이제 퇴근을 하고 와서 계단불을 탁 켜고 지하 계단에 있는 문을 열쇠로 열고 들어가서 내려갔는데 불이 켜져 있을 거 아니에요. 근데 1, 2, 3, 4호까지는 엄청 밝아요. 근데 5호, 6호 쪽에는 등이 없기 때문에 그 1, 2, 3, 4호에 있는 등이 어느 정도 비쳐서 약간 희미하게, 은은하게 보이는 어둡지만 그렇게 돼 있었는데 누나가 내려갔는데 6호 앞에 벽에 여자 하나가 머리가 정말 머리카락이 무릎까지 내려오는데 옷은 무슨 누더기 같은 옷을 입고 벽에 서 있더래요. 6호 씨를 쳐다보고 그냥 차례자세인지 뭔지 그냥 가만히 이렇게 서 있더래요. 그냥 누나가 너무 놀래가지고 소리를 지를 뻔했는데 안 나오더래요. 결국 누나도 그 상태에서 얼어서 보고 있었던 거예요. 그냥. 근데 이 여자가 이렇게 탁 서 있더니 누나가 자기를 본 걸 의식을 했는지 6호실 문 앞으로 이렇게 걸어가더래요. 문 앞으로 걸어가더니 문 손잡이를 사람처럼 잡더래요. 열려고 탁 잡더니 돌리고 문을 여는 신용문 하는데 문은 안 열리고 자기 행동만 문을 여는 신용만 하는 거예요. 그렇게 신용을 하고 자기가 문을 열고 들어가는 것처럼 그냥 쑥 6호실로 들어가더래요. 그걸 처음에 봤대요. 자기도 처음에는 피곤하고 이래서 헛것인가 그냥 뭐 잠시 보이다 말겠지 했는데 이게 갑자기 한 3주 뒤에 또 보이고 그러다가 또 2주 뒤에 보이고 이렇게 된 거예요. 그래서 누나가 저희한테 연락을 한 거예요. 무서우니까. 왜 무섭냐 하니 집에 혼자 있어야 되는 시간이 많고 남자친구분은 집이 되게 엄하고 이래서 항상 같이 못 있어주니까 누나가 혼자 거기 집에 있는 시간이 굉장히 많았기 때문에 누나가 공포에 떨었던 거예요. 보이는 빈도수가 점점 짧아지고 많아지는 것 같으니까 그래서 저희한테 전화를 했다고 결국에 미안하다까지 이야기를 하더라고요. 누나가. 아, 이유가 있었구나. 네, 그냥 무서워서 너무 무섭고 의지할 데는 없고 너무네들이랑 놀면서 정도 많이 들고 너무 좋아서 너희가 진짜 친동생 같아서 불렀는데 미안하다면서 차마 이 이야기를 2달이 넘도록 하지 못한 것 때문에 너무 미안하다. 술을 먹고 이렇게 눈물을 흘리면서 이야기를 하더라고요. 그래가지고 누나한테 괜찮다 하면서 미안해 하지 말라고 하고 다독여주고 위로를 해주고 그날 이렇게 넘어갔어요. 그리고 다 같이 잠을 자려고 어차피 다음날 휴무니까 다 같이 이제 누나 집이 크니까 거실에서 저랑 전주 친구랑 누나 남자친구랑 이렇게 자고 룸메이트 누나랑 청주 누나랑 잠을 자게 됐어요. 각자 방에서. 근데 이제부터 조금 이야기를 하려고 하는데 명칭을 조금 정해놓고 이야기를 할게요. 네네. 헷갈릴 수 있으니까. 제 친구는 그냥 전주라고 부르고 누나는 청주 누나 그냥 그대로 하고 그 다음에 청주 누나 룸메이트 누나는 둥이 누나라고 부르고 누나 남자친구는 저희가 매영 이렇게 불렀어요. 그래서 그냥 매영이라 이렇게 짧게 명칭을 하고 조금 이야기를 하겠습니다. 이제 이부자리를 다 피고 누나 둘은 술을 많이 먹고 피곤하고 이래서 먼저 각자 방으로 들어가고 남자 셋이서 누워가지고 TV로 보면서 일하고 있는데 전주 친구가 방에서 씻고 TV를 안 끄고 온 것 같다 이렇게 된 거예요. 그래가지고 얘가 그냥 가더라고요. 근데 저도 술을 많이 먹고 형도 술을 많이 먹어가지고 얘가 갔다가 온는지도 모르고 그냥 잠들었어요. 얘가 나가고 나서 얼마 안 돼가지고 얼마 안 돼서 자고 일어났더니 동희 누나가 속쓰리다 이러면서 우리 해장하자 이러면서 막 이야기가 나왔어요. 그래가지고 제가 막 옆에 있는 형도 깨우고 누나도 깨웠는데 전주가 안 보이더라고요. 근데 전혀 개의치 않았어요. 지방에 있는 TV를 끄러 갔기 때문에 거기서 자겠지 그냥 이 생각을 했어요. 근데 청주 누나가 강짱아 빨리 가서 전주 깨워와 막 이렇게 된 거예요. 근데 둥이 누나가 내가 깨워올게 하면서 가더라고요. 현관문 닫힌 소리가 탕 나고 10초도 안 됐는데 갑자기 비명 소리가 진짜 찢어지게 들리는 거예요.
하면서 엄청 크게 비명소리가 들리더라고요. 그래가지고 청주 누나랑 매영이랑 동아 하면서 막 다 뛰어나가더라고요. 그리고 제가 나와갖고 왜 뭔데 뭔 일인데 이러니까 복도에 매영이 전주를 일으키고 있고 청주 누나가 둥이 누나를 이렇게 안아주고 있더라고요. 일단 들어가자 이러더라고요. 그래가지고 제가 매영 혼자 전주를 드는 게 힘들어 보여가지고 제가 가고 같이 이렇게 들쳐매고 왔어요. 예. 근데 얘가 완전 떡실신이 돼 있더라고요. 전주가 떡실신 돼갖고 일어날 생각을 안 해요. 그래가지고 저희가 거실에다가 걔를 눕혀놓고 둥이 누나한테 막 물어봤어요. 근데 둥이 누나가 말을 못해요. 말을 못하고 막 사시나무 떨듯이 떨고 있는 거예요. 그리고 눈을 절대 안 뜨더라고요. 눈을. 그래갖고 막 청주 누나가 계속 다독였어요. 근데 제가 누나 그러지 말하면서 둥이 누나 옆에 앉아가지고 누나 괜찮다 이러면서 막 했어요. 별일 아니다. 살면서 한 번쯤은 볼 수도 있다. 걱정하지 마라 이러면서 달래는데 나 진짜 무서워. 나 진짜 죽을 것 같아. 진짜 너무 무서워. 이렇게 이야기를 하더라고요. 예. 누나가. 그래갖고 그래 누나 괜찮다. 원래 처음에 다 그렇다 이러면서 막 이렇게 하는데 전주가 깼어요. 전주가 눈을 번쩍 딱 뜨더니 소리를 하면서 막 지르더라고요. 놀래가지고 눈이 동그랗게 뜨고 이렇게 쳐다보고 있는데 애가 막 정신을 못 차리더라고요. 그래가지고 내가 막 소리를 지르고 욕을 했어요. 근데 나 청주 누나가 말했던 거 본 것 같아 이러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무슨 이상한 소리 하냐면서 이러는데 갑자기 둥이 누나가 제 옷을 진짜 찢어질 듯이 꽉 잡더라고요. 이 누나 너무 무서워하는 게 느껴지니까 제가 청주 누나 보고 누나가 전주한테 한번 뭐 때문에 그러고 있었는지 물어봐라 하고 제가 둥이 누나를 데리고 밖으로 나왔어요. 밖으로 나와가지고 따뜻한 햇살 쪽으로 데리고 갔어요. 그리고 거의 1시간을 케어를 했어요. 네. 그렇게 탁 케어를 하고 나서 들어갔죠. 그리고 제가 물어봤어요. 니 도대체 뭘 봤는데 하니까 자기가 TV를 끈다고 나갔는데 누나가 말했던 그 여자가 정확하게 거기 있더래요. 육고실 앞에 탁 서 있는데 그게 무슨 영 가진 귀신 이런 것도 모르고 그냥 웬 사람이 들어와가지고 노숙자 같은 여자가 들어와가지고 추우니까 여기 있나 이런 생각이 들어가지고 여기서 이렇게 있으면 안 되냐면서 이야기를 했는데 행색을 딱 보니까 누나가 이야기했던 행색이랑 너무 비슷하더래요. 그래가지고 얘가 생각이 딱 들자마자 얼어버린 거예요. 그 자리에서. 근데 더 심각한 거는 누나가 볼 때는 멀리서 봤지만 걔는 자기가 쓰는 옷을 앞에서 코앞에서 예. 본 거예요. 근데 누나가 말한 대로 그 귀신이 벽에 있다가 문 앞으로 육구실 문 앞으로 걸어가더래요. 누나가 말한 대로 손잡이를 탁 잡더래요. 원래 누나가 말한 대로라면 문을 여는 신용을 했어야 되는데 갑자기 자기 쪽으로 고개를 싹 돌리더래요. 고개를 싹 돌리자마자 그 여자가 말도 안 되는 속도로 자기 코앞으로 오더래요. 이 친구가 그 여자 얼굴을 딱 보게 되겠죠? 근데 그 얼굴을 보는 순간 온몸에 힘이 다 풀려버리더래요. 다 풀려가지고 주저앉아 버렸대요. 근데 시선은 안 떨어지더래요. 그러니까 머리는 보기 싫다고 생각을 하는데 자기 눈이 그걸 계속 보고 있더래요. 그 여자 얼굴을. 그리고 그 여자 얼굴을 설명을 해주는데 눈이 왼쪽에서 오른쪽으로 깜빡깜빡거리더래요. 양쪽 눈이 세로로 돌아가 있고 입이 처음 고개를 돌리고 쳐다볼 때는 분명히 입꼬리가 밑으로 떨어져 있었는데 자기 코앞으로 와서 점점 윗꼬리가 위로 올라가더래요. 위로 올라가더니 갑자기 제자리에서 폴짝폴짝 뛰면서 고개를 양옆으로 막 흔들면서 박수를 막 치더래요. 자기 앞에서. 박수를 막 치는데 찾았다 하면서 막 계속 박수를 치더래요. 얘가 거기서 쓰러졌어요. 그때부터 뭐 기억이 안 난대요. 그래서 저희가 그 이야기를 듣고 이제 청주 누나가 거봐라 진짜 있다니까 어떡해 이거 아빠한테 말해야 되나 하면서 난리가 난 거예요. 근데 둥이 누나가 나는 뭐 봤는 줄 아냐면서 물어보더라고요. 그래갖고 누나 왜 소리 질렀어 물어봤어요. 근데 둥이 누나가 딱 이야기를 해주는데 이제 전주를 깨우려고 나갔는데 그 귀신이 전주 쓰러져서 누워있는 옆에 오리걸음을 하는 자세로 정말 뻣뻣하게 오리걸음을 하는 자세로 앉아있더래요. 앉아서 전주 친구를 발끝부터 머리끝까지 몸을 좌우로 이렇게 흔들면서 계속 훑어보고 있더래요. 계속 이렇게 훑어보고 있는데 누나가 나와가지고 그걸 보고 소리를 바로 지른 거예요. 소리를 지르고 누나가 주저앉고 눈을 감아버렸대요. 그냥 너무 무서워서.
그래가지고 그 청주 누나랑 매형이랑 다 뛰쳐나간 거죠. 저는 이제 고민에 빠졌죠. 이걸 어떻게 해야 되나, 이러면서 얘가 나쁜 짓을 안 할 것 같은데 이런 생각이 막 들더라고요. 그래가지고 그냥 조금만 더 기다려보자. 아직 내 눈에는 안 보이니까 조금만 기다리자. 우리면 그때 가서 어떻게 하자. 그래가지고 그냥 그렇게 이렇게 넘어갔어요. 근데 청주 누나는 매형이랑 간만에 휴무라고 둘이서 데이트하고 온다고 나갔어요. 나가고 둥이 누나는 너무 피곤하다고 조금 더 자야 되겠다면서 본인의 방에 가서 잠을 자고, 저랑 전주 친구랑은 거실에서 TV를 보고 있었어요. TV를 보고 있었는데 조금 심심하더라고요. 근데 갑자기 전주 친구가 야 우리 그냥 PC방 갈래 이랬어요. 와 너무 심심한데 우리 그냥 PC방 가서 게임이나 할까 오랜만에 막 이렇게 했는데, 제가 그랬어요. 야 각자 방에 컴퓨터 있는데 굳이 뭐하러 PC방을 가냐 이랬는데 자기 혼자 방에 있기 무섭대요. 그래가지고 저희가 결국엔 PC방을 가게 됩니다. PC방에서 게임을 막 하고 있는데 얼마나 했는지 모르겠어요. 한 3시간, 4시간 정도 한 것 같은데 전화가 오더라고요. 둥이 누나한테. 둥이 누나한테 전화 오길래 전화를 탁 받았는데 짱아 너 어디야 막 이러더라고요. 그래갖고 우리 심심해가지고 PC방 왔는데 왜? 이러니까 자꾸 밖에서 콩콩 소리가 난대요. 무슨 소린데 무슨 쾅쾅 소리가 왜 나는데 이러니까 문 세게 닫을 때 나는 소리처럼 계속 쾅쾅쾅 소리가 난대요. 밖에서, 문 밖에서. 그 누나 지금 어딘데 이러니까 자기 방 구석에 지금 박혀있다 그러더라고요. 그래가지고 제가 알겠다 누나 이제 지금 뛰갈게 이러면서 가는데 거기가 굉장히 멀어요. 30분을 걸어가야 돼요. PC방을 가려면 30분이나 걸어야 되기 때문에 대체로 택시를 타거나 이렇게 하는데 그걸 안 하고 걔가 그냥 뛰어갔죠. 한 번도 안 쉬고 계속 뛰어갔어요. 계속 뛰어가다가 다 와갈 때쯤 다시 전화를 했어요. 누나 지금 어디 있는데? 라니까 소리가 점점 가까워졌어. 소리가 점점 가까워졌어. 막 이러더라고요. 어떻게 가까워졌는데? 라니까 이제 그냥 康康거리는 거 알고 지그둥콩 막 이렇게 소리가 들리더래요. 그게 무슨 소리인지 알면서 막 뛰어가면서 계속 소리를 질렀어요. 그러니까 누가 자꾸 문을 열고 닫고 하는 것 같다면서 막 그러더라고요. 아씨 미치겠네 라면서 내가 계속 뛰어갔어요. 뛰어갔는데 누나 뭐 전화 절대 끊지 마라. 그게 뭐가 됐든 사람이 됐든 뭐가 됐든 일단 전화 끊지 마라. 전화 끊는 순간 누나 위험하다 이러면서 겁도 조금씩 주면서 전화 절대 끊으면 안 된다 이러면서 막 뛰어갔어요. 뛰어가가지고 건물에 탁 들어가자마자 계단 내려가가지고 막 욕을 하면서 막 탁 봤는데 아무도 없더라고요. 그래갖고 내가 전화로 누나 내 지금 집에 들어가니까 겁내지 마라. 내가 지금 들어간다 이러면서 엄청 살살 열고 닫고 들어갔어요. 들어가가지고 둥이 누나 방으로 가서 누나 내다 겁먹지 마라 하니까 누나 문을 쾅 열고 저한테 막 안기더라고요. 진짜 무서워 죽는 줄 알았다면서 막 안기더라고요. 그렇게 막 누나를 달래면서 누나한테 물어봤죠. 정확하게 뭘 들었냐. 그러니까 누나가 잠을 자고 있는데 어디서 계속 쇠 부딪히는 소리 쾅쾅쾅쾅 소리가 계속 들리더래요. 예. 근데 여기 주위에 공사하는 데가 없었거든요. 분명히 공사하는 데가 없었기 때문에 쾅쾅쾅 소리가 나는 게 이상해서 완전히 잠에서 깨버렸대요. 그래가지고 깨고 이렇게 소리에 집중하고 있는데 알고 보니까 그 원룸 집 문을 열고 닫는 소리랑 너무 비슷하더래요. 네. 근데 그게 처음에는 저 끝에서 소리가 나는 것처럼 들리더래요. 근데 이게 점점 한 칸씩 가까워지는 느낌이 너무 들더래요. 예. 그러더니 어느 정도 가까워졌는지 치크둥쾅 손잡이가 돌아가는 그 치크닥 하는 이 소리까지 들린 거예요. 누나가. 그때 이제 제가 마침 또 왔고 그래가지고 이야기를 들었는데 제가 전주 친구는 놔두고 왔잖아요. PC방에서. 그래가지고 일단 친구를 불렀어요. 그래가지고 왔는데 셋이서 거실에 앉아가지고 이야기를 하게 됩니다. 야 누나가 이런 소리를 들었단다. 니 어떻게 생각하노? 이러니까 애가 아무 말 못하고 뭐 곰곰하게 생각을 하는 것 같더라고요. 한참을 저희가 침묵의 상태로 거의 한 5분쯤을 각자 침묵 상태로 있는데 누나가 말했던 거랑 똑같이 꽝 소리가 들리더라고요. 예. 그걸 제가 먼저 들었어요. 그래가지고 제가 뭔 소리지 딱 하는 순간 전주 친구랑 둥이 누나가 눈이 동그래진 거예요. 그래갖고 제가 이 두 사람을 일단 놀래키거나 무섭게 안 해야 되니까 내가 잘못 들었는갑다 하는데 갑자기 또
쾅 소리가 들려요. 그래서 둘이서 이제 난리가 난 거예요. 야, 들린다, 또 들린다면서 난리가 난 거예요. 이렇게 해갖고 저는 이걸 이제 어떻게 처리를 해야 될까 하고 있는데 또 가까워졌어요. 또 가까워져가지고 아까 누나가 말한 것처럼 치크든 쾅 이 소리가 들리는 거예요. 근데 제 느낌상 이 다음은 왠지 저희가 있는 청주 누나 집일 것 같은 느낌이 너무 드는 거예요. 제가. 그래서 내가 가서 좀 처리 좀 해야 되겠다면서 제가 일어나가지고 문을 탁 열고 나가가지고 그 육고실 쪽으로 고개를 탁 내밀고 봤어요. 탁 봤는데 정말 소름 끼치는 게 소리가 나는 위치가 제가 쓰던 4호실 문인데 이 귀신년이 미쳐가지고 벽에서 문까지 뛰어가서 문을 열고 자기가 들어가서 문을 닫고 또 문을 열고 밖으로 나와서 벽으로 뛰어가고 이걸 계속 반복하고 있더라고요. 어머. 고개를 좌우로 막 두리번거리면서. 그래서 얘가 뛰어갔다 와가지고 치크든 콩 문을 열고 들어가서 문을 쾅 닫고 또 치크든 콩 문을 열고 또 벽 쪽으로 가고 이랬던 거겠죠. 이걸 계속 반복하고 있더라고요. 주위를 둘러보면서. 그래서 제가 어이가 없어가지고 복도에 팔짱을 끼고 탁 쳐다보고 있었어요. 그냥 쳐다보고 있으니까 얘가 치크든 콩 하고 문을 탁 열고 나와가지고 복도 쪽에서 주위를 두리번거리면서 저랑 탁 눈이 마주쳤어요. 근데 진짜 친구가 말한 대로 눈이 왼쪽에서 오른쪽으로 깜빡거리고 있더라고요. 얘가 제 앞으로 팍 뛰어오더라고요. 그래서 제 앞에 섰어요. 이렇게 탁 섰는데 고개를 이렇게 쭉 내밀면서 제 얼굴 앞에서 말을 하는데 뭐라고 말을 하냐면 넌 내가 멍청해 보이지. 난 너는 안 건드려. 이렇게 이야기하더라고요. 그렇게 딱 이야기를 하고 얘가 그냥 벽으로 사라졌어요. 그래가지고 제가 이게 뭔 소리지 했어요. 뭔 소리지 하는데 이제 탁 나왔어요. 전주 친구가 문을 열고 탁 나왔고 짱아 하면서 탁 나오는 순간 철푸덕 소리가 들리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뒤를 탁 쳐다봤는데 얘가 또 기절을 했어요. 그래가지고 걔를 끌고 다시 거실로 들어가서 뺨때기를 진짜 사정없이 때렸어요. 때리니까 얘가 아씨 하면서 일어나더라고요. 니 왜 나왔는데 왜 그래서 또 그게 자빠져 있는데 이라니까. 아니 네가 아무 소리도 안 내고 네가 혹시나 뭐 기절을 했거나 넘어졌거나 뭐 잘못됐으면 자기가 그래도 어떻게 해야 되니까 옆에서 둥이 누나가 계속 가봐 이렇게 했대요. 그래가지고 문을 탁 열고 짱아 하는 순간 지가 봤던 그 여자가 지 앞에 벽 쪽에서 얼굴을 탁 내밀고 너 내가 끝까지 쫓아다닌다 이렇게 말을 했대요. 그래서 얘가 그걸 딱 보자마자 기절을 해버렸대요. 그래가지고 얘가 더 이상 이제 여기서 지는 못 있겠다 해서 짐을 싸고 난리가 났어요. 지는 더 이상 여기 못 있는다 하면서 저보고 지 방인 5호실로 같이 가자고 같이 가서 짐을 막 쌌어요. 제가 말려도 안 되더라고요. 애가 너무 겁을 이미 크게 먹어서. 그래갖고 막 짐을 싸고 진짜 전주로 다시 가버렸어요. 지 본가로. 청주 누나한테 연락도 한마디 안 하고 그냥 가버렸어요. 무서워서 못 살겠다고 도망을 가버리고 붕이 누나도 너무 겁을 먹고 있으니 붕이 누나 보고도 누나도 당분간은 본가에 가서 지내고 있어라. 네네. 여기 있으면 무서운 일이 자꾸 일어날 수 있으니까 누나도 당분간은 본가에 가 있어라. 이래서 제가 보냈어요. 보내고 청주 누나한테 전화를 합니다. 누나 사태가 이렇다. 누나도 오지 마라. 누나도 오지 말고 당분간 누나도 본가에 가 있고 내가 무슨 문제가 있거나 하면 내가 연락을 하겠다. 그리고 누나한테 미안하지만 나는 원래 이런 귀신이란 존재를 어릴 때 초등학생 때부터 봐왔고 심지어 내 주위 내 옆에 소호령 누나라는 존재도 있고 작은 이모가 무당인 거라는 것까지 모든 걸 말하게 됩니다. 네. 그리고 전주 친구한테 전화를 합니다. 근데 아무리 전화를 해도 안 받더라고요. 애가 전화를 너무 안 받길래 제가 결국에는 문자를 남겼어요. 네네. 친구야 일하지 마라.
이건 무서운 건 알겠지만 네가 이러면 내가 해결도 못 해준다 라면서 장문의 문자를 막 보냈어요. 그러니까 제발 이거 보면 연락해라 하면서 막 이래 보내고 제가 원래 지내던 사무실에 들어갔죠. 혼자 있으니까 좀 무섭긴 무섭더라고요. 그래도 제가 어떻게든 해결을 해야 될 부분이고 그런 문제 하나 때문에 다른 데 있는 작은 이모를 여기 부를 수도 없는 노릇이고 이 귀신이 내를 어떻게 해하려 하면은 알아서 우리 오령 누나가 도와주겠지 이 생각으로 그냥 막무가내로 그냥 저 혼자 있었던 거예요. 있었는데 한 3, 4일 동안 아무 일도 안 일어나고 그냥 평범하게 지나갔어요. 그래가지고 결국 둥이 누나랑 청주 누나한테 다시 연락을 해가지고 오라고 합니다. 오라고? 네, 다시 오라고 합니다. 아무 일도 안 일어나니까 그냥 다시 오라고 합니다. 그래서 그날 같이 모여서 다 같이 밥 먹고 술도 한잔 하면서 이렇게 지나가요. 근데 다행히 아무 일도 안 일어나고 그냥 원래 평상시대로 잘 지나가더라고요. 그렇게 아무렇지 않게 한 1, 2주일이 지납니다. 일단 아무 일도 없이 1, 2주일을 딱 지났는데 청주 누나가 매형이랑 데이트를 한다고 퇴근하자마자 바로 놀러를 가고 네. 둥이 누나는 야근이라고 늦게 온다 해가지고 제가 혼자 집에를 갑니다. 제가 혼자 집에를 가는데 딱 지하에 내려가서 제가 쓰는 사무실로 가려면 복도를 나와야 되잖아요. 그래 그렇죠. 복도를 탁 나왔는데 오실에 전주 친구가 있던 오실 문이 조금 열려 있더라고요. 그래서 이거 뭐고 이러면서 전주 친구는 아닐 텐데 일단 지 혼자 무서워서 절대 혼자 있을 수가 없는데 설마 노숙자가 기 들어왔나 이런 생각도 하고 그때는 이제 귀신 생각이 안 나더라고요. 한 2주 정도 지났다 보니까. 그래서 와씨 이거 사람인갑다 도둑놈인갑다 이 생각이 들어가지고 오실 쪽으로 발소리를 죽이고 갑니다. 걸어갔는데 안에서 어떤 소리가 들리냐면 막 이런 소리가 들리더라고요. 오호, 예. 남자 목소리인데 막 이런 소리가 들려요. 예. 그래가지고 누구 이러면서 문을 확 열었어요. 네. 근데도 진짜 아랑곳하지 않고 계속 막 이런 소리가 들리더라고요. 그래갖고 어느 미친 새끼고 이러면서 내가 팍 들어가는데 전주 친구가 침대에 누워 있었어요. 전주 친구가 침대에 탁 누워 있는데 옷을 발가벗고 있어요. 근데 그 위에서 그 귀신이 하고 있었던 거예요. 근데 제가 딱 네네. 알아차리고 딱 보자마자 그 여자가 저를 쳐다봤는데 갑자기 눈이 세로로 탁 돌아가서 저를 보면 씩 웃더라고요. 예. 씩 웃더니 히히 하더니 탁 사라지더라고요. 그래가지고 제 친구가 하고 있다가 사라지니까 애가 하다 막 깨더라고요. 애가 정신 차려가지고 저를 보더니 짱아 하면서 막 울더라고요. 그래갖고 일단 그래 누나들 혹시나 올 수 있으니까 빨리 옷부터 입으라면서요. 막 옷을 입으라 했어요. 그래 옷을 입는 모습을 제가 친구 몸을 이렇게 막 봤는데 애가 진짜 몰골이 자세히 보니까 장난이 아닌 거예요. 예. 다크서클도 내려와 있고 진짜 갈비뼈도 앙상하게 보일 정도로 애가 막 피쩍 말라가지고 그래갖고 제가 막 뭐라 했어요. 뭐라 하니까 진짜 말할 기운도 없으니까 제발 그냥 가만히 자기 말 좀 들어달래요. 그래 이야기를 해봐라. 그래갖고 이야기를 해주는데 그 친구가 처음에 그 기절을 하고 깼을 때 전주로 돌아갈 거라고 하고 갔잖아요. 그래서 전주로 돌아갔대요. 전주에 있는 본가에 탁 가는데 자기의 마음이나 이런 게 그렇게 편할 수가 없었대요. 자기 본가로 딱 가자마자 너무 편하고 너무 뭔가 안심이 되는 느낌도 들고 이래서 그날 그렇게 집에서 밥을 먹고 잠을 잤대요. 잠을 잤는데 꿈을 꿨는데 자기 침대 옆에 콩콩콩콩콩콩 이런 소리가 막 들리더래요. 그래갖고 옆을 딱 봤는데 그 여자 귀신이 콩콩콩 뛰고 있더래요. 네. 옆에서 친구가 놀래가지고 쳐다보니까 그 여자가 까르르 웃으면서 박수를 막 치면서 자기야 깼어? 이러더래요. 자기 보고. 그래서 그 친구가 얼어가지고 이렇게 보고 있다가
자기도 모르게 눈을 찌끈 감고 탁 떴는데 잠에서 깨더래요. 그래가지고 이거는 꿈인갑다 이렇게 생각을 하고, 내가 거기서 너무 시달리고 거기서 너무 무서웠어가지고 집에 와서 이렇게 편하게 있는데도 꿈을 다 꾸네 내가, 이러면서 생각을 하지 마자 이런 생각을 하면서 그냥 잠을 또 잤대요. 그냥 잠을 다시 자고 일어나는데 엄청 개운하더래요, 몸이. 오랜만에 아무렇지도 않고. 그래가지고 그날 초등학교 중학교 같이 나갔던 친구들이 오랜만에 만나가지고 같이 놀고 이러면서 밤늦게 집에 들어왔대요. 밤늦게 집에 들어와가지고 씻고 잠을 또 잤대요. 잠을 자는데 누가 자기 소중이를 만지는 느낌이 나더래요. 그래가지고 아씨 이거 뭐고 이러면서 깼는데 여자가 하얀색 티셔츠 하나만 입고 만지고 있더래요. 그러더니 그 친구를 바라보면서 자기야 깼어? 이러더래요. 그러면서 막 하더래요, 지 혼자. 그 친구가 싫다면서 막 몸부림 치고 하는데도 몸이 안 움직여지더래요. 머리에서 막 이 귀신이 처음에 자기가 청주에서 봤던 그 귀신일 건데 이런 생각도 들고 너무 무섭고 소름 끼치고 진짜 이젠 진절머리가 나는 것 같고 막 오만 가지의 나쁜 생각이 다 들지만 이 느낌이 너무 좋은 거예요. 즐거운 거예요. 지금 얘가 뿌리를 못 치겠더래요. 그래가지고 그걸 처음 경험을 하고 잠에서 깼는데 거기서 자기가 진짜 이러다 큰일이 나겠다는 생각이 너무 들더래요. 또 한 번 뭐 그런 경험을 하게 되는 도중에 부모님이 오시거나 이러면 예. 그 생각밖에 안 들더래요. 어리니까. 그치. 그래갖고 당장 짐을 싸서 부모님들께 청주로 다시 간다 하고 청주에 와서 숙박업소로 간 거예요. 거기에 갔는데 아니나 다를까 하루가 멀다 하고 매일같이 자기가 자려고 하면은 나타나서 그걸 경험을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애가 완전 피골이 상접되고 모아놓던 돈은 전부 그 숙박업소에 다 나가고 핸드폰 충전 이런 거 생각도 안 하고 그냥 널브러 틀어놓고 있고, 그러다가 결국에는 2주 정도의 시간이 지났는데 네. 자기 몰골이 말이 아니길래 자기도 이제 깨달았어요. 그때 이거 도저히 안 된다, 이러면 안 되겠다 정신이 들어서 핸드폰을 충전하고 문자를 확인했는데 제 장문의 문자들이 와 있는 걸 보고 다짜고짜 집으로 왔대요. 집으로 네. 왔는데 몸이 너무 이미 쇠약해져 있는 상태고 이러다 보니까 조금 쉬어야겠다고 자기가 쓰던 호실에 가서 쉬려고 딱 누웠는데 자기도 모르게 또 그러고 있었던 거예요. 그리고 그걸 제가 목격을 하게 되고, 그래가지고 일단 누워라, 눕고 밥 시킬 테니까 일단 밥부터 먹자면서 저랑 친구가 일단 밥부터 막 먹었어요. 그리고 둥이 누나랑 청주 누나한테 전화를 합니다. 전화를 해서 네네. 말해요. 제가 전주가 지금 왔는데 몰골이 지금 말이 아니다. 그리고 나는 못 볼 걸 좀 봤다 지금. 그러니까 다시 본가에 좀 가 있어라. 내가 이걸 해결하는 대로 연락을 할게. 이렇게 연락을 다 드리고 청주 누나한테 한 가지 이야기를 더 했어요. 제가 뭔 이야기를 한 가지 더 했냐면, 작은 이모를 부를 생각으로 그냥 작은 이모의 수고를 좀 덜어드리고자, 누나 혹시나 아버님 건물이니까 누나 아버지한테 반지하에 무슨 일이 있었다든지 뭐 사람이 죽어나갔다든지 아니면 뭐 나쁜 선택을 했다든지 요런 경우가 있었냐, 아니면 뭐 처음에 여기에 건물을 올릴 때 무슨 사연 들은 것도 없냐 부동산에, 그런 것도 싹 다 한번 물어봐 달라. 그렇게 제가 부탁을 하니까 누나도 흔쾌히 제 말을 믿고 알겠다고 하시더라고요. 그렇게 이야기를 하고 친구랑 찜질방에 와서 잤어요. 그래서 그날 아침에 일찍 일어나서 제가 급하게 작은 이모한테 전화를 하려는데 작은 이모가 전화가 왔어요. 저한테. 제가 전화를 받았어요. 이모야 웬일인데, 안 그래도 내가 전화하려고 했는데 라고 말을 하려니까 이모가
이 도대체 뭐하고 댕기노 이러더라고요 저한테. 일단 네 지금 청주에서 지내고 있는 집 주소 한번 불러봐라 이러더라고요. 새벽에 잠자는데 꿈에 우리 장군신하고 그 누나 그분하고 헐크 할배 세 분이 다 나오셨다 꿈에 이러면서 막 그러더라고요. 그래갖고 내가 꿈에 왜 이러니까 몰라 나와갖고 자기들이 지금 자리를 벗어날 수 없으니까 가서 니 도와주란다 빨리 니 있는 주소 불러봐라 하면서 막 그러더라고요. 그래갖고 일단 알겠다 이모야 내가 이거 문자로 보내줄게 라고 문자로 막 보내줬어요. 문자로 보내주니까 이모가 전화가 다시 오더라고요. 이모 전화 와가지고 이모가 야 네가 뭔 짓을 하고 다니는지 모르겠지만 이모 꿈에서 이 세 분이 다 나오셔가지고 그러는 거 보면 보통 일은 아닌 것 같은데 대충 한번 설명 좀 해봐라 이러더라고요. 대충 설명해보라 하길래 그냥 뭐 이런 년이 보이고 이런 짓을 하더라 이러면서 이야기를 딱 하니까 일단 이모가 지금 갈 거니까 이상한 일 있으면 무조건 이모한테 말하고 그리고 네 친구 몸에 천일염이랑 고춧가루 살짝 섞어가지고 주머니에 넣고 있어라 해라 이렇게 하더라고요. 일단 알겠다 이러면서 제가 마트에 가가지고 천일염을 이렇게 사가지고 고춧가루랑 섞어가지고 일단 친구 찜질방 옷 주머니에 넣어줬어요. 그리고 어디 가지 말고 사람 많은 여기 있어라 꼭 알겠지 이러면서 막 하니까 친구도 알겠다 막 하더라고요. 그리고 그날 이제 청주 누나랑 점심시간에 같이 점심 먹자고 약속을 하고 청주 누나랑 매영이랑 다 같이 셋이서 먹으려고 식당을 막 찾아보는데 작은 이모 전화 오시더라고요. 작은 이모가 전화 와가지고 이모 지금 거의 다 온 것 같은데 이 집 어딘데 이러더라고요. 그래갖고 우리가 앉아있는 식당 주소를 이제 이모한테 보내줬어요. 그러니까 그러면 이모 일단 이모야가 지금 갈 테니까 니 쓰는 집 열쇠 좀 달라면서 막 그러더라고요. 그래갖고 일단 알겠다 이러면서 하고 저희가 막 밥을 먹고 있다 보니까 이모가 오시더라고요 혼자. 그래갖고 이모랑 저희 청주 누나랑 첫 맞대면 하게 됐죠. 근데 청주 누나가 눈을 못 마주치더라고요 아예. 그러니까 좀 죄지은 사람 마냥 그렇게 이런저런 이야기를 하다가 갑자기 청주 누나가 자기가 무슨 죄책감이 좀 들고 좀 그랬는지 눈물을 흘리면서 우리 작은 이모랑 저한테 죄송하다 미안하다 막 이러시더라고요. 그래갖고 내가 누나 왜 그러는데 갑자기 이러면서 막 이러니까 괜히 자기 때문에 애들 끌어들인 것 같아서 너무 미안하고 죄송스럽다면서 작은 이모한테도 너무 죄송하다면서 막 이러더라고요. 근데 이제 작은 이모가 청주 누나 보고 아가씨가 우리 언니 병원비랑 내줬다면서 이러면서 막 이야기를 하니까 예 맞다 하는데 그게 진짜 본인이 아가씨가 진짜 내주고 싶어서 내준 것 같냐면서 이렇게 물어보더라고 작은 이모가. 그래갖고 제가 옆에 있으니까 제가 뭔 소리 하는데 당연히 누나 돈인데 누나가 내주고 싶었으니까 냈겠지라면서 이야기를 하니까 니는 가만히 있어 이러더라고요. 그리고 작은 이모가 말을 또 이어가더라고요. 아가씨 지금부터 내 말 잘 들어. 아가씨가 분명 착한 사람이고 좋은 사람인 건 알아. 그리고 아가씨도 어느 정도 도와주고 싶은 마음은 있었을 거야. 그런데 그 돈을 그런 큰 돈을 정말 그렇게 오래 되지도 않은 우리 우야한테 쓸 만큼 우야가 아가씨한테 소중한 사람이었을까? 이렇게 이야기를 하더라고요. 그러니까 아무 말 못 하더라고요. 아무 말 못 하고 그냥 고개를 떨구고 눈물 흘리면서 계속 이렇게 있더라고. 그러면서 또 작은 이모가 말씀을 이어가시는데 아마 아가씨가 정말 사람이 좋고 아가씨도 어머니가 안 계시다 보니까 근데 문제가 누나가 어머니가 안 계시다는 거는 말한 적이 없었어요. 말한 적이 없는데 작은 이모께서 아가씨도 어머니가 안 계시다 보니까 동생 같은 우야 엄마가 아프시다는 소리 들으니까 도와주고는 싶었겠지. 근데 왜 선뜻 아가씨가 그렇게 돈을 냈는지 아냐? 그러니까 자기도 모르겠대요. 자기도 모르게 그렇게 돈을 입금을 했대요. 그러니까 작은 이모가 아마 우야 옆에 있는 신과 그 다음에 우야 엄마
전 남편분께서 그쪽한테 아마 계속 속삭였을 거다. 한 번만 도와달라고. 그쪽은 보지를 못하니까 아가씨는 우야 옆에 있는 그 수호령 누나분도 그렇고 아무도 보지를 못할 거니까 계속 부추겼을 거다. 한 예. 번만 도와주라고. 그리고 그 은혜를 갚기 위해서 이번에 우야가 여기 온 거라고. 그러니까 이것 또한 운명이고 이것 또한 인연이고 모든 게 관계가 있고 연관이 돼 있는 거니까 너무 그렇게 미안해하지 말라고. 자기가 베풀었던 은혜는 자기가 다시 걷어들이는 거다. 그러니까 더 이상 미안해하지 말고 눈물 흘릴 필요 없다. 이 일은 내가 안 되면 그분들이 알아서 해결해 주실 거다. 그것만 믿어라. 요렇게 막 이야기하고 막 다독여 주더라고요. 그 다음부터는 막. 예. 그렇게 다독여주고 작은 이모랑 청주 누나랑 연락처 주고받고 이제 전주 친구 방 열쇠하고 그다음에 청주 누나 집 열쇠까지 다 줘버렸어요. 그리고 청주 누나가 마스터 키를 하나 들고 있었거든요. 그것까지 줘버렸어요. 왜냐면 6호실을 한번 가봐라고 이모한테 말을 했기 때문에. 그래가지고 키를 이모한테 탁 줘버리고 한 6시인가 7시쯤 돼가지고 작은 이모한테 전화가 오더라고요. 그냥 이모야 왜 이라니까 6호실 여기 피비린내가 너무 많이 나는데 이러더라고요. 그래갖고 진짜 나는 그런 건 모르겠던데라니까. 일단 요 6호실에 뭐가 문제 있는 것 같으니까 아가씨 아버지한테 물어봐라고 저한테 말을 하더라고요. 일단 알았다 하면서 이야기를 했어요. 그러니까 전화를 끊더라고요 이모가. 그렇게 끊고 제가 청주 누나한테 물어봤어요. 누나 아버지한테 물어봤나 이러니까 맞다 물어봤는데 아무것도 없다던데 이렇게 이야기를 하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말했어요. 아니 그렇다고 하기에는 우리 이모가 지금 6호실 딱 들어갔는데 너무 피비린내가 많이 난다 하시던데 무슨 일이 있었던 것 같은데 막 이랬어요. 근데 누나가 망설이다가 그러더라고요. 근데 우리 아빠가 이야기를 하는데 뭔가 숨기는 것 같다 막 이러더라고요 저한테. 있구나. 뭔가 숨기는 것 같다 막 이러더라고요. 그래갖고 제가 그러면 누나야 우리 이모가 여기서 피비린내가 난 것 같고 막 했으니까 오늘 다시 가가지고 아버지한테 물어볼 때 사실은 내가 정말 용한 무속인을 한번 불렀다. 집에 좀 뭔가 안 좋은 게 헛것도 내가 본 것 같고 해서 무서워서 불렀는데 6호실에서 자꾸 피비린내가 난다는 것 같고 여기서 사람이 죽어나간 느낌이 너무 든다면서 막 그렇게 이야기를 하시더라. 그분께서 이렇게 말을 해라 이렇게 시켰어요. 제가 누나를. 네네. 알겠다고 하고 그날 이렇게 넘어갔어요. 그날 이렇게 해가지고 제가 찜질방을 가서 전주 친구를 데리고 집으로 돌아왔어요. 네. 집으로 돌아오니까 작은 이모도 제가 쓰는 그 사호실에 계시더라고요. 근데 작은 이모가 전주 친구를 보자마자 아이고 야 좀 심각하네 이러면서 야 오래됐지 이러더라고요. 그럼 예. 오래됐다 한 1, 2주는 된 것 같다면서 막 그랬어요. 그러니까 야 너 여기서 일하면 안 된다면서 이러다 진짜 기 다 빨리고 이러다 황천길 간다면서 막 그러더라고요. 그래가지고 그러면 이모 어떻게 한대라니까 어떡하기 일단 그거를 빨리 잡아야지 이러면서 그치. 그러더라고요. 예. 그걸 빨리 잡고 이 친구는 일단 이모가 부적을 하나 줄 테니까 이거 잘 놓고 댕기라 해라 이러면서 해가지고 제가 부적을 받아가지고 이 친구한테 이거 어디 빼지 말고 이거 꼭 놓고 댕기라 이러면서 제가 전달해주고 작은 이모가 계속 둘러보시더라고요. 근데 예. 6호실에서 피비린내만 나지 그 귀신의 그 흔적이나 이런 게 전혀 안 느껴진다 이야기를 하시더라고요. 계속. 네네. 그렇게 해가지고 한 이틀을 이상한 낌새를 한 번도 못 느끼고 한 번도 그 뒤로는 못 봤어요. 네네. 일단 작은 이모가 계시는 동안에는. 그러더니 작은 이모도 모르겠다 하더라고요. 방울 이란 거 들고 막 흔들면서 불러보고 찾아보려고 했는데 애가 좀처럼 나오지가 않더래요. 본인도 이제 어떻게 해야 될지 도저히 모르겠대요. 어떡하지 도저히 모르겠다 하는데 이모가 생각이 든 게 얘가 진짜 영악한 애면 내가 없어지면 혹시나 나올까 싶어가지고
작은 이모가 저를 보자마자 이모가 없으면 또 나타날 것 같다. 일단 이모가 사라지는 게 맞는 것 같고 네 친구한테 준 부적은 뭐냐면은 그 귀신이 네 친구의 느낌은 받지만 보지는 못할 거다. 부적 때문에 보지는 못할 거니까 안심해도 되고 내가 이 부적을 하나 더 줄 건데 이거 네가 들고 있다가 혹시나 네랑 네 친구랑 있다가 그 귀신이 나타나면 무조건 문짝에다 붙여라. 이거를 네네.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간다면서 가시더라고요, 이모가. 그러니까 저는 이제 가두는 역할을 하는 거고 친구는 미끼의 역할을 하게 되는 거예요. 예. 좀 걱정은 되지만 그렇게 주고 가시고 그날부터 이제 저랑 전주 친구랑 다른 호실로 안 가고 전주 친구 호실에서만 지내게 됩니다. 그렇게 일주일 정도가 흐르고 났는데도 나타나지가 않아요, 도무지. 그러고 또 시간이 더 흘렀는데도 안 나타나요. 근데 그날 제가 볼일을 보고 집으로 탁 돌아오는데 제가 발을 들여서자마자 계단에서 짜증나는 느낌이 너무 들더라고요. 제가 어릴 때부터 영가를 느끼면 나던 그런 짜증이 너무 나더라고요. 그래갖고 설마 왔나 하고 계단을 내려가는데 아니다 하니까 문이 활짝 열려 있더라고요. 그래갖고 설마 왔는가 이러면서 제가 다가서니까 그 여자 목소리가 들려요. 우리 자기 어디 갔어? 우리 자기 어디 갔냐고! 이러면서 막 소리를 지르면서 욕을 막 해요. 결국에 내가 없으니까 또 나타나네. 이런 생각을 하면서 제가 주머니에 항상 지니고 있던 그 붙여야 될 부적을 살살 펼쳤어요. 조용히 펼쳐가지고 제가 확 뛰어가가지고 문에다가 탁 붙이고 문을 쾅 닫아버렸어요. 그러니까 문을 쾅 닫고 안을 탁 보니까 친구가 침대에 앉아가지고 손으로 입을 틀어막고 들들들 떨고 있고 그 여자 귀신은 그 친구가 눈앞에 있는데도 안 보이나 보더라고요. 계속 주위로 보면서 어디 있냐고 분명 여기 있는 것 같은데 왜 안 보여 어디 있어 이러면서 욕을 하면서 계속 찾고 있더라고요. 그리고 저를 탁 쳐다보더니 후다닥 뛰어오더니 제 앞에 오더니 어디 갔어? 네 친구 어디 갔어? 전주 어디 갔어? 이러면서 막 그러더라고요. 예. 제가 아무 말 안 하고 쳐다보고 있었어요. 저도 좀 무서우니까 이렇게 쳐다보고 있는데 갑자기 저를 우리 자기 어디 갔냐고 하면서 막 손바닥으로 때려요. 저를 계속. 제가 이렇게 팔로 막 가드를 하면서 맞고 있었어요. 이렇게 막 맞고 있는데 제가 화가 이제 끝까지 폭발을 해버리더라고요. 예. 내가 이게 사람인지 귀신인지 잘 모르겠지만 내가 얘한테 맞아도 죽는 한이 있어도 한 대 정도는 때려야겠다는 생각이 너무 절실하게 들더라고요. 그래서 탁 때리려고 하는데 갑자기 엄청 중후한 목소리로 강짱아 그러면 안 된다 이렇게 딱 하더라고요. 근데 그 목소리가 되게 익숙하더라고요 뭔가. 그리고 그 귀신도 놀래가지고 두리번거렸는데 그 귀신 뒤에 침대 앞에 헐크 할배랑 와. 수호령 누나가 계시더라고요. 근데 수호령 누나는 이미 열이 이미 끝장이 났어요. 예. 무슨 사고로 쳐도 칠 것 같이 이미 너무 화가 난 게 티가 나요. 막 씩씩거리고 있어요. 그리고 헐크 할배는 정말 그냥 차분하게 딱 서 계시더라고요. 그래갖고 저랑 이제 그 귀신이랑 둘이서 두 분을 보게 됐죠. 그 여자 귀신은 딱 보자마자 몸이 이제 떨리기 시작한 거예요. 그 어느 귀신들과 똑같이 그냥. 근데 그 상태에서 갑자기 귀신이 콧방귀 같이 탁 웃더니 이래 죽든 저래 죽든 내가 니놈 하나는 같이 가야겠다면서 제 목을 조르기를 시작했어요. 목을 막 조르기 시작하는데 누나가 그걸 보고 더 이상 못 참겠다는 그런 표정으로 가려고 하는데 할배가 탁 막더라고요. 네가 나서지 마라. 네가 나서면 또 소멸될 것 뻔하다. 그러니까 넌 나서지 마라. 네가 자꾸 그렇게 소멸시키면 질서가 무너지니까 그만해라. 막 이렇게 말리는 식으로 둘이서 이야기를 하시는데 누나가 더 이상 말리면 전 더 이상 못 참는다고 그냥 가시라면서 그냥 뿌리치시더라고요. 이렇게 뿌리치고 누나가 쪼벅쪼벅 걸어오시더니 그 여자 머리 위에 손을 딱 올리더니 그냥 꺼져라면서 딱 한마디를 하시는데 그 여자 귀신이 그냥 검은 연기체로 사라지시더라고요. 그리고 누나가 이제 모든 게 풀렸다는 듯 온화한 미소를 지으면서 제 머리를 막 쓰다듬어 주시고 제 몸에 손을 탁 올리시더라고요.
네. 손을 딱 올리시는데 뭔가 이렇게 피가 온몸에 순환이 되는 그런 느낌이 막 나더라고요, 몸에서. 그렇게 한 1, 2분 정도로 그렇게 손을 딱 올리시고 탁 떼시더니 다시 한번 머리를 쓰다듬어 주시고 네. 사라지시더라고요. 그렇게 사라지고 그 헐크 할배가 또 제 앞에 오시더니 아이고 우리 강짱이 다음에 또 보자 하면서 사라지시더라고요. 그렇게 끝이 나고 아 이제 진짜 다 끝난 것 같다. 친구랑 그렇게 이야기를 하면서 아 진짜 이제 다 끝났다. 이제 안심해도 될 것 같다 이렇게 하고 친구랑 둘이서 막 껴안으면서 아 고맙다면서 친구가 저한테 그렇게 하고 이렇게 마무리가 됐어요. 마무리를 네네. 하고 그날 너무 둘이서 이제 또 피곤하고 하니까 그냥 뻗었어요. 둘이서 뻗고 나서 다음날 일어나가지고 둥이 누나한테 전화를 했어요. 끝났으니까 이제 돌아와도 될 것 같아 이야기를 하고 그다음에 청주 누나한테도 전화를 했어요. 청주 누나한테 전화를 하니까 청주 누나가 갑자기 누나가 나중에 전화할게 하면서 끊더라고요. 이야기를 하려는데 네네. 그래갖고 알겠다 하고 작은 이모한테 전화를 하니까 작은 이모가 전화를 안 받으시더라고요. 그래가지고 그날 그렇게 저녁이 돼가지고 둥이 누나가 짐을 다시 챙겨서 왔어요. 청주 누나가 좀 늦은 밤에 오더라고요. 청주 누나도 왔는데 작은 이모랑 있었다 이러더라고요. 그래갖고 그게 뭔 말이냐 이렇게 이야기를 하니까 안 그래도 작은 이모가 오는 거 말하지 말라고 해가지고 내가 말을 못했는데 이제 다 끝났으니까 그냥 이야기를 하는 거다. 그러니까 누나 아버지랑 청주 누나랑 셋이서 만났대요. 만나가지고 그 집에 어떤 사연이 있었는지 물어보고 그 사연을 이야기하는 거 듣고 작은 이모가 돌아가셨대요. 근데 그렇게 막 늦은 시간이 아니었으니까 작은 이모한테 내가 한번 전화를 해봐야 되겠다면서 원룸 건물 밖에 나가서 제가 전화를 했어요. 작은 이모한테. 작은 이모한테 탁 전화를 하니까 작은 이모께서 안 그래도 전화 기다리고 있었다 하더라고요. 그래갖고 청주 누나 아버지께서 무슨 말씀 하시더냐를 물어봤어요. 작은 이모한테. 그러니까 이야기를 해주시더라고요. 그 이야기가 어떻게 되냐 하면 제가 그날 그 귀신이랑 그런 사투를 벌이기 딱 전날에 작은 이모가 꿈을 꾸셨는데 약 한 일주일 전부터 이모가 잠을 자는데 꿈에서 눈을 탁 뜨니까 온 천지가 새까만 허공 같은 데 서 있는데 저 앞에 얼굴이 자세하게 보이지도 않고 그냥 형체같이 보이는 어떤 아줌마 한 분이 계속 앞에 서 있더래요. 이모가 누구세요 물어보고 왜 제 꿈에 나타나셨어요 물어보고 제 꿈에 나타나면 어떻게 되시는지 아시냐 경고 메시지까지 보내면서 말을 하는데도 그냥 계속 서 있더래요. 근데 또 다음날 또 꿈에서 또 나타나더래요. 똑같이. 그렇게 딱 며칠을 계속 꾸다가 제가 귀신이랑 사투를 벌이기 전날에 꿈에서 그 아줌마가 또 나타났는데 그날은 이모 옆에 이모가 모시는 장군님이 계시더래요. 이모가 무슨 말씀을 하시기도 전에 옆에 있던 장군님께서 그 아줌마를 향해서 말을 하더래요. 네. 더 이상 거기 서 있지 말고 이 앞에 와서 이번 한 번만 너한테 기회를 줄 테니 한번 말을 해봐라 하니까 아줌마가 이렇게 걸어오는데 걸어오면서 점점 얼굴이 보이는데 너무 하염없이 울고 있더래요. 아줌마가. 오호. 눈물이 진짜 콧물까지 범벅이 될 정도로 울면서 오는데 계속 입을 막 뻥긋뻥긋거리는데 소리가 안 들리더래요. 그러니까 입이 계속 말을 하고 있는데 소리는 안 들리더래요. 그래갖고 결국 작은 이모랑 장군이 앞에까지 그 아줌마가 오더래요. 오자마자 무릎 꿇고 앉더래요. 앉아가지고 막 손을 막 비비더래요. 손을 막 비비면서 입을 계속 뻥긋뻥긋거리는데 옆에 있는 장군님께서 내가 원래 이런 거 좋아하지도 않고 이런 거 도와주지도 않는데 하도 간곡히 요청하는 것 같아서 내가 이번 한 번만 들어준다 말을 하니까 그 아줌마 목소리가 그때부터 들리더래. 들리는데 제발 한 번만 용서해달라. 제발 우리 딸아이 한 번만 용서해달라. 제발 우리 딸아이 올라갈 수 있도록 그냥 올라갈 수 있도록만 도와달라. 그렇게 막 빌더래요. 그래갖고 작은 이모가 딱 촉이 오더래요. 아 본연 엄마인가? 라면서 생각이 막 들더래요. 그래가지고 이건 나도 어떻게 못한다. 내가 도와주기 위해서 갔는데 아줌마 따님이 안 나타났다. 그걸 나한테 말을 하면 어떡하냐. 이제 말을 한 거죠. 작은 이모도. 네. 나는 그 아이를 어떻게든 올려보내려고 했는데 그 아이가 안 나타났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니까
옆에 있던 장군님께서 더 이상 말하지 말라는 식으로 어깨를 잡고 말리더래요. 말리더니 장군님께서 한마디 딱 하시더래요. 니년은 지은 죄가 없지만 니 딸년이 지은 죄는 결코 용서할 수 없다. 그리고 내 옆에 있는 얘가 도와준들, 내가 도와준들, 니 딸년은 절대로 하늘나라로 올라갈 수 없다. 니 딸년은 무조건 소멸이다. 니 딸년은 건드리지 말아야 될 걸 건드렸다 이미. 그러니까 더 이상 여기 와서 구차하게 빌지 마라. 그냥 너라도 곱게 올라가거라. 이렇게 예. 이야기를 했다 하더라고요. 그래가지고 작은 이모가 너무 불쌍하니까, 자식이 있는 어미로서 불쌍하니까 다독이면서 막 그랬대요. 그냥 다 잊고 다음 생 기약하시고 올라가시라. 이렇게 막 달래니까 어쩔 수 없이 막 대성통곡을 하면서 한참 울다가 그냥 사라지더래요. 그렇게 사라지고 이모가 마저 자고 일어났는데 느낌이 왠지 끝났을 것 같다라는 느낌도 들고 그 다음에 무슨 사연이라도 있었는 것 같다 생각이 너무 들더래요. 왜냐면 엄마가 자기 꿈에까지 나타나가지고 그렇게 빌면서 불쌍한 아이님 하면서 막 비니까. 그래서 결국에 그날 아침에 청주 누나한테 연락을 해가지고 아버지 좀 뵐 수 있겠냐, 내가 올라가겠다, 지금 당장 올라가겠다, 그렇게 하고 저한테 이야기를 하지 말라 했대요. 그냥 이야기하지 말고 나중에 내가 설명해 줄 테니까 니도 나중에 이거 다 끝나고 나서 가서 이야기를 하든지 일단은 우리 짱이한테는 말하지 마라 하고 연락을 드리고 올라오신 거죠. 네네. 이렇게 올라오셔가지고 청주 누나 아버님하고 청주 누나랑 세 분이서 만나셔가지고 이야기를 했는데 이모가 아버지께 다짜고짜 그랬대요. 내 꿈에 어떤 한 아주머니가 나타나서 이렇게까지 간곡하게 이야기하고 가셨다. 그 집에 있는 여자 귀신이 하늘나라로 곱게 갈 수는 없다. 이미 소멸됐을 거다. 그러니까 제발 부탁인데 더 이상 숨기지 말고 말을 해라. 말을 해야 내가 다른 것도 도와줄 수가 있다. 거기 남아있는 기운이라도 없앨 수가 있다. 이런 식으로 설득을 시켰대요. 네네. 청준아 아버지를. 그러니까 청준아 아버지께서 이야기를 하시는데 그 건물을 처음 탁 짓고 나서 지하에도 입주자들이 있었대요. 입주자들이 있었고 6호실에 여자 한 명이 입주를 했는데 무슨 이유인지 전화 통화를 하면서 싸우는 소리 때문에 많이 연락이 왔대요. 옆집에서. 그래갖고 청준 아버님께서 자주 가서 좀 조용히 좀 해달라 이런 식으로 막 이야기를 했는데 갈 때마다 너무 그 여자 몰골이 말이 아니었대요. 항상 눈이 팅팅 부어있고 운 게 티가 났다 하더라고요. 그렇게 지내다가 이제 결국에는 극단적인 선택을 한 건데 알고 보니까 남자한테 배신을 당해가지고 자기가 살면서 처음 마음을 두고 만난 남자인데 그 남자한테 배신을 당해가지고 극단적인 선택을 했는데 작은 이모가 처음 그 6호실을 딱 들어갔을 때 피비린내가 너무 심하게 난다 막 이렇게 했었잖아요. 근데 알고 보니까 극단적인 선택을 한 게 화장실에서 변기통에 앉아가지고 변기통 옆에 세면대에다가 물을 받아두고 거기에 담그고 이렇게 딱 발견이 됐대요. 그래서 작은 이모가 6호실 들어갔을 때 피비린내가 너무 난다 했던 거고, 그리고 작은 이모가 생각을 해보니 거기에서 한이 맺혀서 남자가 자기를 발견하게 되면 집착을 했던 것 같은데 그전에는 6호실에 그 사건이 있고 나서 한 두세 명인가 입주자가 더 있었대요. 왔는데 그때마다 여자가 왔었는데 그렇게 6호실에 여자분들이 입주해가지고 있으면 밤마다 계속 누가 문을 열고 닫는 소리가 들린다든지 이런 소리가 자꾸 들리니까 무서워가지고 다 나가고 반지하실에 있는 1, 2, 3, 4, 5, 6, 5호에 입주한 사람들도 계속 소리가 들리고 한 번씩 헛것이 보이니 반지하는 입주를 안 시켰다고 하더라고요. 그때부터. 그렇게 사연이 있어가지고 작은 이모한테 그렇게 이야기를 듣고 그렇게 마무리가 되죠. 아니 근데 네. 궁금했던 점들이 뭐였었냐면 일단은 귀신이 때렸다. 그러니까 그때 당시에는 타격을 받았던 거고 강장님도. 네. 근데 그 수호령 누나 있잖아요. 네네네. 그러니까 그 전주 친구가 잠들었다 그랬는데 그 네. 귀신이 때리는 거는 봤는데 그 이후에는 기억이 안 난다. 그러니까 결국에는 수호령 누나나 헐크 할배 그분을 못 보셨다는 거네.
친구분은? 그렇죠. 전주 친구는 그 존재들을 못 봤어요. 일단 기절시켜버렸나 보다, 그분들이. 그건 저도 모르겠. 그러니까 이제 처음에는 자기가 침대 위에 있었잖아요. 예? 침대 위에 있었는데 그 여자 귀신이 저를 때리는과 동시에 자기가 무서워가지고 귀를 틀어막으면서 막 덜덜 떨고 있었대요. 고개를 숙이고 무서워가지고 이게 예. 덜덜 떨고 있는데 그냥 잠들었대요. 자기가 모르게. 아무 기억이 안 난대요. 그냥 진짜 기절을 했다는 생각밖에 안 들 정도로 그냥 갑자기 제가 지를 깨운 거죠. 그냥 지한테는. 예. 예, 그렇게 된 거죠. 그러니까 그게 그냥 기절을 하신 게 무서워서 기절을 했다기보다는 뭔가 그렇죠, 그렇죠. 소울형 누나와 헐크할배의 그 기로 인해서 기가 너무 강력하다 보니까 친구분은 기절을 하신 게 아닌가 싶은 거예요, 저는. 아, 네네네. 뭐 그럴 수도 있겠죠. 아니면 무슨 술을 썼다든지. 뭔가 폐기에 그냥 눌려서 쓰러지는 것처럼. 그렇죠, 그렇죠. 근데 그 손만 갖다 대도 그냥 소멸되는 그 정도의 파워는 도대체 어느 정도 급인지를 모르겠네요. 그러니까 저는 제가 본 거밖에 없으니까 뭐 다른 사람들 이야기라든지 뭐 다른 사람들이 봤던 거에 뭐 어떤지 모르겠는데 그 다른 사람들은 뭐 어떤지 모르겠고 수능 있는 분들도 어떤지 모르겠고 한데 제가 봤던 건 그거니까 뭐 이거를 어떻게 설명을 할 수 있는 방법 보여줄 수 있는 증거도 없으니까 이게 저도 그러면 이모님은 뭐라고 하세요? 이거 그냥 손만 갖다 댔는데도 소멸이 되었다. 그랬을 때 이제 그 무당분의 이모님은 반응은, 네. 그러니까 작은 이모는 거의 쉽게 조금 설명을 해드리자면 뭐 그럼 그렇지 이런 느낌? 역시나 뭐 그런 느낌으로. 근데 그게 작은 이모도 확신하는 한 가지는 있었어요. 뭐였냐면 절대 곱게 하늘로 보내지는 않을 거다. 곱게 하늘로 보내지는 않는데 무조건 소멸이다 그냥. 이렇게만 생각을 했대요. 작은 이모도. 근데 아니나 다를까 역시나 소멸했다고 이모도 들었으니까 역시나 그냥 이렇게 생각을 하시는 거죠. 작은 이모도. 근데 저는 강장님에게 궁금한 게 그 수호령 누나분이 네. 그러니까 우리가 뭐 무속 신이 있고 거기 네. 중에서 뭐 어떤 존재다 이런 걸 아직도 명확히 모르시는 거죠? 그렇죠. 그 왜 그러냐면 저도 이런 경험들을 많이 하고 이제 성인이 되고 나서 그때까지도 관심이 없었어요. 솔직히 그냥 예. 나한테는 그냥 엄청 센 누나가 한 명 있고 우리 엄마한테는 헐크 할배가 있고 우리 작은 이모는 그냥 무당이다. 그냥 이런 식으로만 생각을 하고 지냈었는데 제가 성인이 되고 나서 뭐 이런저런 일을 하면서 무속 신앙에 대한 이야기를 몇 번 들은 적이 있어요. 그러면서 이거 생각보다 재밌네 하면서 관심이 조금씩 생기면서 뭐 이런저런 봤는데 뭐 수호령이 있는 사람들은 엄청 많아요. 생각보다. 많죠. 예. 네, 엄청 많아요. 진짜 조상신이 수호령이고 자기 부모님이 수호령인 사람들도 있고 뭐 엄청 많은데 정말 강하신 분들도 계시더라고요. 생각보다. 네. 근데 모르겠어요. 저희 누나처럼 그런 경험을 했다는 사람들은 아직 뭐 없더라고요. 제가 보기에는. 그래서 뭐 어떤 존재인지 이런 건 잘 모르겠어요. 솔직히 저도. 네네. 잘 모르는데 헐크 할배도 장군 수업을 받으시면서 더 높은 장군신이 되려고 공부를 하시면서 지금 계시는다는 건 알고 있는데 그런 헐크 할배도 그냥 함부로 팔도 뿌리치면서 그냥 아버지 하는 거 보니까 보통은 아니겠죠. 아무래도. 궁금하다. 도대체 어떤 존재로 불리는 건지 정말 미스테리한 거예요, 이게. 진짜 어떤 신은 아니고, 그러니까 완벽하게 우리가 말하는 그런 신은 아니고, 그렇다고 무속신의 개념보다는 더 높고, 그 중간 단계를 도대체 뭐라고 부를까 나는 궁금한 거예요. 너무 신기하네, 진짜. 이 이야기 자체도 정말 스펙타클하고 일반 분들이 겪기 힘든 이야기였어요. 또 이런 일이 어떻게 보면 영화인데 거의 영화 같은 이야기인데 이거를 실제로 또 겪고 사시는 분들이 있습니다. 여러분들 이렇게 감사합니다. 드디어 또 이렇게 기나긴 이야기를 끝마쳤고 이렇게 또 긴 이야기를 말씀해 주신 강장님도 너무 감사드리고 고맙습니다. 아닙니다. 들어주셔서 너무 감사드립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네. 자, 어떻게 보면 좀 기나긴 이야기가 드디어 끝이 났고 이 반지하에서 정말 또 수많은 일들이 있었어요. 청주 누나도 그렇고 전주 친구도 그렇고 정말 더 둥이 누나 또 여러 가지 또 진짜 일들이 많았는데
그 수호령 누나로 인해서 진짜 단방에 또 소멸이 돼버린 반지하 귀신, 참 여러 가지 또 썰들이 있었던 것 같은데 그래도 끝까지 들어주셨고 여러분들 너무너무 감사합니다. 다음에 또 다른 이야기로 찾아와 주실 테니까 또 기대 많이 해주시길 바랍니다. 고맙습니다.